요 3번 어려우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험법이 아니더라도. 정환아 앞에 봐봐. 핸드폰 안 했네? 갖고 있어. 하지 마. 자, 봅시다. 그 중심에서, 여기 지금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전부 다 전체가 명사구예요. 그리고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는 뒤에 있는 the issue가 주어가 된다. the issue. 덧치된 문제, 덧치. 보세요. 여기 하이퍼는 딜레마가 뭐죠? 딜레마? 딜레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뭐 정환이나 이런 학생들 볼 때 드는 게 보이죠? 계속 데리고 있자니. 짜증나고. 자르자니 돈이 줄어들고 이런 거,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이픈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오 같은 느낌을 해주면 돼요. 보세요. 예술이냐? 크래프트 뭐죠? 크래프트. 창작은 공예, 기술. 예술이냐, 기술이냐 아니면 디자인이냐의 딜레마에서의 핵심에 있다. 뭐가? 주어가. 보세요. 주어부터 하자. 공리주의 먼저입니까?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 그렇지, 벤담. 오케이, 벤담. 공공의 이익. 그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거. 최대 다수의 최대무고. 자, 공리주의의 이슈가, 공리주의의 문제는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어디에 중심이 있었냐? 바로 예술이냐, 기술이냐, 디자인이냐의 딜레마의 중심에 공리주의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 이것만으로는 좀 불분명해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읽어보자.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자, functionality 뭐죠? 기능성을 되게 기능성. 뭐에? 예술작품이 키워드예요. 예술작품의 기능성이라는 것은 종종 결정합니다. 어떠한 범주가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슨 앞에 있는 예술작품이에요. 진홍아, 뭐하니 그거? 앞에 봐라 빨리. 뭐야 그거? 아는이가 뭔가 그런 거 고딩들이 집중해. 자, 그 예술작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범주가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뭐가? 예술작품의 기능성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술작품의 가치 또한 결정해. 무슨 얘기냐면 예술작품에 요게 기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게 예술작품이냐 혹은 아니냐를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볼까? 너네들 물어볼게.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여기다가 볼펜 여기 옆에다가 천지창조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쫙 존나 멋있게. 그거 새겨놨어. 조각으로. 존나 멋있다. 이거 예술이 아니야? 예술이라 생각해? 볼펜인데? 크래프트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예술 작품의 기능성이 존재하면 그건 사람들이 예술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기술이 들어간 제품일 뿐이지. 크래프트가 들어간 제품일 뿐이지. 그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말은. 그게 지금 어디까지냐면 그게 어디까지더라? 그 중반 여기 역접 전까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문장을. 그 얘기예요. 예술 작품의 기능성은 종종 결정해요. 어떤 범주가 사용되는지를 그 예술 작품을 정의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정의하는데 예술 작품의 기능성이 자주 이를 결정합니다. 예술 작품의 기능성이 관건이다. 자, 우리 사회에서 예술적 가치가 부여되어져 왔는데 그 대상들에 우리 사회는 어떤 대상을 예술품이라고 하냐?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세빙데이 뜻이 뭐였죠? 겉보기. 동의어 뭐가 있지? 진영아 환영해. 진영아 승도 너 나와서 공부하고 와. 내신 대비 교재 갖고 왔지? 나와서 공부해. 자, 세빙데이 뜻이 뭐라고? 겉보기. 동의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동의어 겉으로 보기. apparently. 분명히라는 뜻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라는 뜻도 있어요. 또 뭐가 있지? 최근에 배운 단어?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뭐가 있죠? superficial이라는 단어. 기억 안 납니까? superficial이라는 단어 적어냈잖아. 피상적인, 외형적인. 피상적으로. 이걸 못 배우셨나? superficially. 그래서 비슷한 단어예요. 자, 어떤 대상의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냐면, 진홍아, 앞에 봐. 뭐 자꾸 그걸. 이따 뭐. 중요합니다. 내 수업보다 이걸 적는 게 낫다. 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이 어떤 대상에 예술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냐면 겉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에 예술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번에 예시로 든 적 있죠. 미술 박물관 갔어. 박람회 갔어. 갔더니 벽에다가 이만한 하얀 그림이 걸려져 있어. 하얀 캔버스가. 집에 아무것도 없어. 가서 봤더니 가운데 점이 딱 하나 찍혀져 있어. 그러고서 제목이 뭐라고나 했어. 나. 이런 작품 실제로 있거든. 이거 뭔가 쓸모가 있니 없니? 있어요. 무슨 쓸모가? 갖다 쓸 수 있어? 시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기능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예술작품이라고 얘기했네. 현대 사람. 지금 진호처럼. 이해됐습니까? 그 현대 사람들은 그 생각 갖고 있다. 이랬냐. 기능성이 없어야 그건 예술작품이다. 써먹을 데가 없어야 예술작품이다. 이게 무슨 기능성이 없잖아. 그죠?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술작품의 목적은 뭐냐? has been 뭐였냐면, 여기서 목적어 없죠. 요 목적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예술작품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떠한 직접적으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볼펜에 아무리 천지창조고 비너 쓰고 조각해봤자 그건 뭐다? 그건 작품일 뿐이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고. 자, 여기서는 뒤에 봤더니, 보세요. 누가 말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들 하고, 앞에 있는 그렇게 한다는 건 실질적 기능을 받는 것이고, 요 뒤에 묘사를 다시 말해서, use for vessel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담는 통, 담는 그릇을 vesse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 그릇으로 보시면 되고, 쓸모가 있는 용기, 그릇, 아니면 건축적인 설계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쓸모가 있는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take on은 뭐였죠? take on 뭐였지? take on responsibility. 뜻이 뭘까? take on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떠안다라는 뜻이 되고 take on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을 떠안다. 지금처럼 뒤에 보면 목적어 요거예요. 이런 의미나 어떠한 추상명사가 오면 어떠한 성질을 그 분위기를 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자 실질적 기능이 있는 그런 써먹을 용도가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모습을 띠냐 하고 different and 하고 요건 삽입됐고요. different and 하고 요렇게 연결된 거예요. 요렇게 이 different 뭐냐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는 다르고 또 lesser는 덜한 뭔가 덜한 의미를 갖는다는 성질을 띱니다. 뭐가? those 아까 주어 보였다고? 앞에 기능성을 가진 것들은 뭔가 다르고 그리고 의미가 덜하다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생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성질을 띈다. 삽입된 내용이 뭐냐면 직역하면 되게 웃겨요. 이거 보세요. 가치에 있어서 로맨틱은 낭만적인 가치에 있어서 낭만적인 하이어키 이것도 최근에 했죠. 뭐지? 계급, 위계, 위아래 상하관계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다시. 가치에 있어서 낭만적인 위계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낭만적으로 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쓴 거예요. 가치라는 걸 우리가 순진하게 위아래 등급을 매겨보게 됐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가치에 있어서 낭만적인 위계 속에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치가 원래 등급이 매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지런함, 도덕성, 뭐가 더 중요해? 이런 거 없잖아. 가치는 가치일 뿐. 그죠? 독립적인 거잖아. 그거를 가치라는 걸 우리가 순진하게, 낭만적으로 그냥 위계 질서가 있다고 등급을 매겨본다고 했을 때 그때 기능성이 있는 것들은 뭔가 다르고 그리고 의미가 덜하다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예술작품은 뭐가 있을 수가 없다. 기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예술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대의는 똑같아요. 또 예술적 가치가 그러니까 기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트가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기술이 있는 거, 기술이 솜씨가 있고 기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기능성이 있는 그것들은 뭐는 아니다? 예술은 아닙니다. 까지 해서 전부 다 컨셉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기능성이 있는 것들은 intersect가 이제 교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만나다 정도 보시면 되고
기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뭐와? 일상의 존재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뭐라고 부르기에는 예술작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우리 생각을 미접해서 그 기능성이 들어간 예술작품은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하지가 않는. 아까 말했듯이 볼펜인데 거기 안에 천지창조가 아무리 조각으로,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한들 볼펜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마주친 거기 때문에 기능성이 들어간 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예술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한테 야 내가 예술작품 끝내준 거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볼펜 보여줘 봐봐. 친구가 뭐라 그래? 병신들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러잖아 그지? 그래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역점이 나와서 이제 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역점이 나와서. 그러나 몇몇 의문이 반드시 제기돼요. 물어봐 줘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100% 맞지가 않다. 그 뒤에 전부 다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질문으로 물어보긴 하지만 답은 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 자체만. 역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떤 질문이 있냐? 바로 물어봐요. Great designers, 위대한 디자이너와 팥이 도자기죠? 도예가들과 그리고 건축가들이 예술가가 아닙니까? 왜? 바로 그들의 작품이 바로 기능적인 어떤 응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실제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기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디자이너나 도예가나 아니면 건축가는 예술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오히려 물어봄으로써. 요즘 나온 거잖아. 질문의 주제는 뭐다? 질문의 주제는 기능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자, 크리테리아는 뭐제건? 기준들, 복수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얘기는 예술인이 아니냐라는 기준이 정말로 그 대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능 있는 건축가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추수 뒤에 투부정사인 건 알죠? 맥이 틀리고. 자, 재능 있는 건축가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왼으로 묶이고 또 물어봐요. 그것은 예술이 아닙니까? 예술이 된다 이런 얘기. 기능성이 있도록. 잘 지으면 감동을 일으키면 예술. 어떻게 우리가 categorize 바로 분류할 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에요. 핑크 플로이드 라이트의 의자와 달리의 무대 설치와 그다음에 바바라 크루거의 티셔츠를 어떻게 우리가 예술인이 아니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이 있더라도 예술작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우리가 6월 문제에서 봤듯이 연결을 시킬 확률이 높다. 자, 4번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평청고 범위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자, 4번 좀 맞춰자. 양명을 잘 봐. 자, 로런트라는 사람은 수행에 왔는데 세부적인 분석을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일하는 습관에 대한 분석인데 faculty는 교수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수들이라는 사람. 교수들의 일하는 습관을 분석했는데 그러면서 distinguish A from B가 돼요. B로부터 A를 distinguish 구별해낸다. 그러면서 구별했습니다. 바로 생산적인 글을 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산적으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누구로부터 are not이 된 건 뒤에 are not productive가 생략된 건 형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한 교수들과 생산적인 교수들을 분리해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교훈이자 주제가 되겠죠. 자,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생산적인 교수는 참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짧은 그리고 지속적인 글쓰기 세션이라는 건 그냥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수업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짧으면서 지속적인 글 쓰는 시간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 글 쓰는 시간은 쫙 퍼져 있던 건데 바로 그 일주일에 걸쳐서 퍼져 있던 그러한 글쓰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사람은 지금 글을 짧게 잠깐 조금씩 꾸준히 썼더라 이런 얘기. 꾸준히 쭉 썼더라. 반면에 비생산적인 교수는 관여하는 참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intermittent 뜻이 뭐죠? 여기가 intermittent 이런 뜻이에요. 간헐적인 뭐지? 띄엄띄엄 하는 어쩌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꾸준하지 않은 걸 말하는 inconsistent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 consistent 반대로 자 간헐적으로 가끔가다 하는 몰아치기 글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페소의 시간을 몰아써서 하는 글쓰기 시간을 관여했는데 이 글쓰기는 쫙 퍼져 있는데 일주일 안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굉장히 멀리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했는데 바로 한 15일 보름 넘겨서 그 다음 뭐 수요일날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띄엄띄엄 글쓰기를 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럼 비생산적인 교수는요. 자주 자 procrastinate 보세요. 참고죠. 딜레이가 뭐지? 딜레이? 지연시키다 미루는 걔는 계획상 미루는 걸 딜레이라고 그래요. 계획상 미루는 거. procrastinate 얘는 뭐냐면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걸 procrastin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교수들은 자주 하기 싫어서 미뤘어요. 그 다음에 그 교수들이 정말로 글을 쓰긴 쓸 때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글을 쓰게 됐을 때 교수들은 자, intensive가 뭐죠? intensive 뭐지 이거? 뭐라고? 아니 intense가 강렬한 집약적인 거죠. 모아서 하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글 쓰게 될 때 어떻게 된다? 팍 썼다. 팍 써. 완전히 초집중해서. 몰아서 다시 말해서 벼락치기 했다는 거죠. 몰아서 팍 글을 썼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말이죠. 하루에 12시간 동안 글을 막 썼다 이런 얘기 미친 듯이 밀렸으니까. 자, 그렇게 그럼 이거는 미루는 사람이겠죠? 자, 그 미루는 사람들이 비록 믿긴 했지만 뭐라고? 오랫동안. 그리고 요건 강렬하게 맞네. 오랫동안 강렬하게 글을 쓰는 그 시간이 바로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인 거다 라고 믿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믿긴 했지만 위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저 연구원 그 사람은 결론 지었습니다. 뭐라고? 요 밑에 나왔죠? 바로 몰아치기라는 거. 몰아쳐서 글 쓰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의 일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몰아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글을 완성하든 말든 몰아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however는 콤마가 없죠.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아니에요. 그 뒤에 꾸밀 수 있는 놈이 바로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다? 했잖아 우리. 아무리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고 whatever는 안 된다. 왜냐면 뒤에 보세요. vigor 요게 활력이거든. energy를 energy. invigorate가 돼서 이게 활력을 선사하다는 동사가 돼요. 요게 pp가 된 형용사로 해석되기 때문에 whatever가 아니라 부사인 however가 와서 수식을 한다. 아무리 활력이 솟아날지라도 원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 했죠. 자,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활력이 솟아남을 느낀다 할지라도 뭐 동안에 그 강렬한 글 쓰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몰아서 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벼락치기 공부할 때 내가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 그치? 존나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빡 하면은 공부하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에너지가 다 소모돼.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강렬한 글쓰기 시간 동안에 어떤 누구가 굉장히 아무리 활력이 솟아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활력이 솟아난다는 걸 보고한다 할지라도까지가 however로 묶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하는 패턴은 이렇게 벼락치기로 글을 쓰는 것은 쏘대시죠. 너무나 effortful 뭔가 뭐니건 effortful 노력이 가득한 그래서 뭐다? 수고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힘든 수고스러운 보자 여기서 요건 뜻이 뭐였죠? 여기에다가 effort에다가 LDSS를 붙인 거 틀리죠? 반대뜻 이 뭐지? effortless 뭐니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뭐니건 손쉬운 수월한이라는 뜻이에요. 안 됩니다. 몰아서 쓰기 때문에 손쉴 리가 없죠. effort free 맞고. 자, 이렇게 벼락치기로 글 쓰는 것은 너무나 수고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곧 start to avoid it. 몰아쳐서 글 쓰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몰아쳐서 하는 것은 결과가 어쨌든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친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생산적이 된다. 본질적으로 몰아서 글 쓰는 시간은 충분할 정도로 averse 밑에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몰아서 글을 쓰는 것은 punish, 망치게 됩니다. 글 쓰는 행위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절대 몰아서 쓰지 말아라. 마감 시간에 쫓겨서 파고박하지 말아라. 조금씩 잘게 나눠서 미리미리 해라. 자, 이제 여러분 평점을 다 같이 봅시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오늘 1강 5번. 네, 1강 5번. 5번은 양면부터 들어가, 같이 들어. 자, 오늘 미테스트 오늘 끝내고, 다음 주 예속 때는 미테스트 이상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점 보고 이제 양면고 시험 범위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예속 때까지 다 마치겠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뒤에는, 그 다음 주말 수업부터는 이제, 제가 지문을 다시 훑어보고, 어려울 만한, 우리 그, 내신 대비 때 복습했던 지문들 중에서 거의 6월 모평에 연계 거의 됐었거든요. 어려운 지문들. 그런 식으로 어려운 지문 몇 개를 제가 선정해서 오고 일단 최대한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걸 몇 개 준비를 할게요. 그게
공통범위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니면 반반씩 이렇게 공평하고. 그래서 각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주제가 보고서 수축 영어든 독해 연습이든 주로 영어가 좀 많아요. 그 공통범위에 해당되는 거 제가 준비해서 올 거고, 그거 말고도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선적으로 풀이를 할 테니까. 알았지? 나머지 인강보고 참고하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든지. 자, 봅시다. 5번. 이거 첫 문장이 처음부터 좀 생소한 게 나오는데 이건 알죠, 여러분? indirect but ample. 이거 어떻게 쓰니? 요거는 간접적이지만 ample 뜻이 뭐지? 오케이. 간접적이지만 충분한. 요건 알죠, 그죠? 요걸 do를 쓰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뒤에 거 요게 먼저 해석이 돼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얘랑 똑같은데 앞뒤가 바뀐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있어요. 간접적이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란 뭐냐면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third party 뜻이 뭐죠? third party 제3자께 제3자 나도 너도 아닌 다른 사람들 제3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게 주어죠. 나는 틀리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동명사죠.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communal life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지문의 주제예요. 그 뒤에 왜냐면 고전 연구가 나왔잖아. 지문의 주제 뭐니? 공동체 생활에 뭐가 필수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답은 중요성. 공동체 생활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같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연구 예시가 시작됐어. 이제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 멋이 혹시나 역접이 될 수 있나? 근데 읽어보면 오히려 강조를 하는 멋이 돼요. 이거 확인해보자. 자, 요 고전 연구들에서 기억에 대한 고전 연구들에서 이 연구원은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패스온은 전달하다예요. 이야기를 전달할 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시 말해서 정보를 공유할 때 그 이야기가 revise가 뭐였죠? revise 뭐지? 개정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이 되다라는 뜻이죠. 이야기가 고쳐지게 돼요. 뭔가 바뀌게 돼요. 아주 약하신 말이죠. 바로 각각의 retelling은 뭘까 이건? 그렇지. 다시 말을 전달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부풀려지거나 줄어들거나 바뀌더라. by the time은 접속사로 뭐죠? by the time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할 지음이라는 뜻이죠. 자, 누가 이야기가 pass on은 넘기는 건데 pass around는 around 뭐니 이건? around는 이거죠. 이게 around나 항상 좀 전치사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about이나 around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pass around는 한 바퀴 돌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일단 한 바퀴 돌려지게 될 때 어디에서? 바로 한 집단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일요일 아침 클래스에서 어떤 소문이 승환이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승환이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는 바뀌게 되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방식이란 어떤 방식이냐면 반영을 하는데 공동체의 편견을 반영하고요. 또 공동체의 행동 토드는 양식이랄까 행동 양식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세계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가 이야기를 공유하면 이야기가 조금씩 바뀐다. 그럼 이 얘기는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벗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자, 이제 이 연구원의 메인 포인트, 요점은 다음과 같았어요.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간에 전달하면서 기억이 더 해지고 조금씩 변형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러나 그의 데이터와 그의 이론은 rest on 이거 뒤에도 나와요. 뭐뭐에 기초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기초하냐? 바로 동등하게 근본적인 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제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란 뭐냐? 바로 passing on spirits. 다른 어떤 서로 간에 대한 제3자로 만들 수 있죠. 서로 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 단수예요. 그래서 아가 되면 안 되겠지.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라는 게 근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역점은 지금 반대를 말하는 역점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살짝 반대를 말하는 듯한 강조하기 위한 역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제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정보 전달을 합니다. 항상 해요. 어디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음료수 마시는 곳에서 식료품 줄 서는 곳에서 조그마한 경기에 리그 경기전에서도 하고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정보 공유를 다 하지요.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정보 공유는 필수다. 가십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이에요. 좋든 나쁘든. 자, 글루는 접착제라는 뜻이 풀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소셜 글루는 글루란 단어를 뭐로 바꾸면 딱 맞을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접착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접착제 뭐로 바꾸면 맞을까? 번, 그렇지. 번, 이렇게 유대, 그렇지. 번으로 바꾸면 돼요. 사회적 유대 형태로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밌잖아, 남의 얘기, 그죠? 이게 왜 하냐?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떤 성취 중에 하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했대. 자, 로빈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anthropologist 뭐죠? 인류학자이자 진화 심리학자인데 하고 삽입 빼고 나면 동사 자리고 단수기 때문에 s가 붙고 r이 틀리고 r행이랑 아닌지 답이 틀리겠죠. 동사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 once 접속사로 일단 주어가 동사하게 되면 일단 인간이 이 법은 뜻이 뭐죠? 진화하다는 뜻도 있고 목적어 있을 땐 무엇을 발전시키다, 디벨롭의 의미도 있어요. 인간이 일단 언어라는 걸 발전시키게 되었을 때 남 이야기 하는 것이 보세요. 대체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 고양이 한 명밖에 없어? 야씨 인성이 메마른 것들 다른 동물을 챙길 줄 알아야지. 아 부상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못 키우게. 그래서 아나이나 보내. 그래서 고양이 뭐하니 맨날? 구름이 그렇지. 이 구름이 여기 털 손질하다는 동사예요. 고양이 지금 항상 핥아갖고 털을 뱉거든. 구름이 털 손질입니다. 보세요. 자, 인간이 언어를 발달시키고 난 뒤에 가십이 남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했대. 무엇을? 바로 털 손질이라는 걸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뭐의 방식으로서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함께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서의 털 손질을 바로 남 이야기하는 거와 대체하게 됩니다. 옛날에 언어란 게 발달하기 전에 지금 동물원 침팬지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하니 걔네 맨날 일렬로 앉아갖고 앞에 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털 골라주잖아, 그지? 이거 해갖고 뭐 이게 벌레 뜯어먹고 하잖아, 그지? 버리고 그래서 자 바꿔서 해 그러면 해갖고 또 돌려가고 이렇게 해주고 그게 서로 간에 유대를 쌓는 과정이거든. 서로 간에 내 거 내가 못하니까 옛날에 인간이 언어를 만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유대를 쌓았다. 이렇게 언어가 생긴 뒤에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형태고 유대 쌓는 게 그게 언어가 발달하면서 뭐로 넘어갔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쪽으로 넘어갔대. 그래서 질문의 주제는 뭐다? 아까 나왔듯이 공동체에서 뭐가 필수다? 뭐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 교환, 남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다. 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양명고집 61, 12번 3개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풍청 공부를 좀 해줘야 돼서. 15번 사이사이 빠진 것은 내신 대비 끝나고 다 채워서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수능 완성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미리 알고 계세요? 수능 완성은 총 2권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앞엔 유형편, 뒤에는 실전편 총 이제 그대로 한다면 5회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특기가 더 들어가요. 그 특기는 또 우리 마찬가지로 예조 때와 특기 들을 거고 특기는 죄다 다 들으셔야 돼요. 딕테이션 하고 있나 여러분? 시험 끝나고 대회 끝나고 갖고 와 특기 교재 건전하게 딕테이션 해야 되네. 특히 자기 등급이 2등급 아래다. 절대평가 특히 무조건 해야 돼. 특히 다 맞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사람들 대부분이. 특히 다 맞춰야 돼 무조건. EBS 수특 특히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연계되는 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자 15번 봅시다. 자 이 니스텐스가 뭔지 몰라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니스텐스가 뭔지 몰라. 앞문장 보고서 어떤 이야기인지 봅시다. 그래서 빈칸을 잡아보자고. 자, 사람들은 항상 말해왔는데 이야기들을 바로 세상의 시작,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상의 시작은 뭘까? 그리고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신과 영웅들의 모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디스테일스는 신화 같은 거구나. 옛날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화,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브를 쓰면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생겨나다는 뜻이에요. 임퍼스는 뜻이 뭐죠? 충동, 욕구, 그죠? 그 욕구, 충동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진영은 강의도 뜻 없이 우리 진영아 달라 해야지. 그거 강의도 진영 이거 맞는데 진영이 그래서 느낌이 뭐라 그럴까? 학원 면접관 선생님들 원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잘하나 못하나.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딱 이렇게 있는 진영이가.
진영아, 안 해야지. 자, 보자. 펴야지, 여기. 편지를 펴면 어떡하니? 펴고, 오케이, 잘했어요. 빠르구나. 자, 보자. 자, 빈칸의 내용 잡아보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충동으로부터 생겼는데, 바로 요구하고자 하는 충동, 욕구. 그래서 잡아야 될 빈칸의 내용은 these tales, 다시 말해서 신화 같은 게 나오게 된 이유. 전부 다 투부정사거든. 신화가 나오게 된 이유. 그 욕구. 왜 나오게 됐느냐. 파악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신화가 여기 나와요. 요 뒤부터 이제 단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빈칸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대인은 위에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 자, 이런 이야기들은 literally 되고 뭐죠, 여러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 혼동어에 뭐가 있지? literally가 있죠. 이게 뭐지? literate, 이게 뭐죠? 얘 말한 거지? 얘 문학이라는 뜻이고. 얘는 뭐죠? 읽고 쓸 줄 아는. 이 부사가 돼서 그래서 literally. 얘 뭐야? 문학적으로, 문어체적으로. 얘는 뭐니? literately.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거는 뭐라고? 교양 있는 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부사가 되면 교양 있게라는 뜻이 된다고. 여기서 말 그대로가 필요하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니죠. 신화를 진짜로 믿는 사람 없잖아. 그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채웠습니다. 좀 더 중요한 기능을 채워주었는데 단순히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 뒤에 나오고 요 뒤에가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세요. 어떤 중요한 부분을 채우냐. 이런 신화들은 Gods and Heroes, 신과 영웅들. 신화의 이야기가 나오죠. 신과 영혼. 자, 직역을 해볼까? 신과 영혼 존재 안으로 데려와지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 그러면? 신과 영혼보다 존재하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신과 영웅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왜 생겼냐? 왜냐하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나왔죠? 혹시 아니? empirical? 최고. 아니, 경험적인 경험적인. 자, 경험적인, 보세요. 시발? 아니요. 자, 보자.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학생 몇 명이 날 쳐다봤어. 내가 욕한 줄 알고. 자, 보세요. 잘 봐봐, 이거. 왜 신과 영웅이 존재하게 됐냐면, 신과 영웅이 왜 만들어졌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경험적인 진실이 give way to 뜻이 뭘까요? 한적이죠. give way to. 뭐죠 이거? 양보하다. 오케이. 누구에게 길을 내어주다. 얘가 비키는 거야. 보세요. 경험적인 진실이 비켜. 누구한테 길을 비켜줘? 도덕적 진실에게 경험적 진실이 길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대. 다시 말해서 누가 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진실이 뭐로? 도덕적 진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경험적 진실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그래서 실제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 신과 영웅이 나왔다. 이해됐습니까? 이 논리? 신과 영웅이 왜 나왔다? 실제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실제 사건에서 추론해내는 도덕성이 중요하니까 이때 신과 영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왔다. 자, 그 다음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이픈으로.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경험적 진실을 실제 사건으로 다시 받은 거예요. 실제 사건은 덜 중요하게 돼요. 뭐보다? 바로 상징적인 가치보다. 상징적인 가치가 뭐지? 도덕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실제 사건은 이걸 뜻하는 거야. 거기서 주목하라고 하는 건 실제 사건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그죠? 영웅이 한 행위가 왜 대단하냐. 신이 왜 대단하냐. 라는 걸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상징적인 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상징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왜냐면 they는 앞에 있는 실제 사건들을 받아주시고 hold는 뭐뭇을 지니고 있다는 동사인데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전명구 묶이고 수직하고 그래서 관계사 목적격 대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상징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구나. 상징적 가치가 어떤 거냐면 그 실제적 사건들이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용어자자 those 대 who가 왔죠.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지. come after는 뒤따라 나오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그냥 descendant로 하시면 돼요. 후손. 그 실제적 사건들이 후손들에게 있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담고 있는 그 상징적 가치보다 실제적 사건이 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보다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부터 어떠한 진실이, 도덕적 진실, 다시 말해서 상징적 가치가 뽑아내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똑같은 얘기죠.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 실제보다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과 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배운 것이 낫다. 자, 그 다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거의 모든 믿음 체계, 신뢰의 체계, 믿음의 체계라는 것은 place 놓아두는데 인간의 존재를 어디 안에 놓아두냐면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 놓아두게 돼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에 인간을 딱 집어내리는 얘기예요. 이 더 큰 이야기라는 것은 창조와 성장과 디클라인 뜻이 뭐죠? 명사로 쇠퇴와 죽음 같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에 인간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되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보세요. 신화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온다고. 신화라는 것은 예술의 다른 형태와 마찬가지로 신화라는 것은 다리를 만들어줘요. 다리가 말하는 건 뭐다? 커넥션을 말하는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Between A and B 사이를 연결시켜요. 보세요. A는 뭐냐?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탐색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이 행위와 뭐를 연결하냐? 바로 세상의 본질적인 무의미를 연결시켜줍니다. 인간은 뭔가 살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 근데 알고 보니 세상은 어때? 굉장히 뭔가 무의미해. 그럼 인간은 두 개를 연결해줘. 인간이 뭘 알 수 있게 된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화의 역할은 뭐다?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뭘 알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이 속한 세계가 어떤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지문의 주제가 나온 거예요. 답이 2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분석한 게 뭐라고? 니스테일, 신화 같은 것들이 어떠한 욕구에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무엇을? 바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위치나 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신화나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신화나 영웅이 바로 실제 사건 자체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역사의 글은 역사에 대해 글 쓴 것은 우리의 우리 단어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역사적 글쓰기는 똑같은 충동, 욕구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충동, 똑같은 욕구를 위해서 밝혔죠. 충동 욕구는 어떤 욕구?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뭐가 나왔다? 역사적 글쓰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는데 초창기에는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 글쓰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역사적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랬다고. 자, 그리고 이윽고 결국에 자, 요거는 기록의 역사가 돼요. 뭔가 기록하는 기록의 역사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신화의 이야기를 뭐로써? 바로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신화의 자리를 바로 기록의 역사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화는 잘 믿지 않죠. 지금 뭘 믿어요? 역사적 사실을 믿다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행위다.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 세상 속에 우리 자리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신화에서 역사로 대체되었을 뿐. 지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 오? 1시간밖에 안 남아서?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좀 쳤다 하고 단어 좀 봅시다. 외운 사람.